아프리카의 진주라고도 불리우고 빅토리아 호수의 풍부한 수자원과 자원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루엔주리산, 그리고 야생동물이 뛰어다니는 대평원 등 개발이 되지 않아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는 빼어난 자연 경관이라고 알려진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아프리카 우간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아 문제가 심각하고 문맹률이 높으며 위생 환경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현실에 아름다운 자연은 가리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현실 안에서 더 어둡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빛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간다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사랑과 헌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선교사님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아침마당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장애 선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박민수 선교사님, 이순영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리오띠에 반갑습니다. 지금 올리오띠에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우간다 말로 하와이유 하는 뜻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올리오띠에. 네, 올리오띠에. 네, 캔디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되세요. 캔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선교사님 두 분 먼저 새해 인사부터 나눌게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가 아주 특별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새해는 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희가 우간다 하면은 그 우간다 주민들의 막 밝은 에너지가 생각이 나는데 TV에서 봤을 때는 네. 두 분 선교사님께 그 밝은 에너지가 이 신년 아침을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빛이 나나요, 저희가? 빛도 나고요. 막 어디선가 네.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네. 네, 아프리카는 정말 그 열정, 그 다음에 그 음악, 네. 정말 그 피 속에 흐르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저희가 네. 늘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네. 사람이 흥이 있다면 그들의 흥은 정말 피가 들끓는 그런 흥인 것 같아요. 피가 네. 들끓는다. 네. 우간다 왠지. 분들이. 네. 네. 한국의 흥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가요? 약간 한국의 흥은 좀 한국에는 음악이 나와야지만 이렇게 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본다면 네. 그들은 이제 늘 툭 건드리면 이렇게 몸이 움직여지는 늘 이렇게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게 네. 어린아이들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걸을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그 음악 소리에 들림과 동시에 온몸이 같이 반응을 하는. 네. 그래서 이 자체 그 민족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다. 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늘 지냅니다. DNA 맞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훈련을 마치고 LA에 잠시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훈련을 받으셨는지 좀 네, 궁금해요. 훈련은 저희가 이제 10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네. 다시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훈련에 대한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3개월 동안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그런 훈련을 배웠는데요. 네. YM에서 이제 바이블 디사이플십 바이블 스쿨에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이제 하루 종일 바이블 연구하는 그런 네. 시간들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굉장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셨을 것 말씀 같습니다. 속에 그냥 3개월을 푹 담겨서 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여기 지금 네. LA 오신 지 3개월 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시애틀에 있는 그 YM 베이스에서 네네. 저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21일에 우간다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네. 부랴부랴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이렇게 급하게 스케줄을 잡았는데도 흔쾌히 함께 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간이라고 믿고 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왠지 두 분의 에너지가 제 에너지와 맞는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들뜹니다 오늘. 네. 네, 선교사님 오늘 우간다 소식을 좀 저희가 전해 드릴 텐데 우간다에서 네. 선교 사역 중에 계세요. 우간다는 어떤 나라인지 제가 뭐 오프닝 때 네. 위키백과를 네. 이렇게 찾아서 네네.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네. 실제로 우간다는 어떤 나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우간다는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고요. 네. 정말 이제 많은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이제 나일강의 근원지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일강과 그리고 레이크
빅토리아라고 하는 커다란 레이크 이제 케냐와 우간다와 탄자니아 3개국 연결돼 있는데요. 네. 정말 그 풍부한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대가 높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정말 맛있는 커피가 생산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너무나 이제 퓨어합니다. 네. 이게 순수하고 사람들이 무언가에 물들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순수함이 있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적인 마인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색깔만 아프리카 네. 색깔이 있고 네. 같이 모여서 도끼를 힘쓰고 지나가는 과객이 있으면 네. 항상 이제 밥 먹을 자리에 한 자리씩 이렇게 비워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네. 시간의 개념보다는 이제 이 문화적인 관계 개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 아주 그래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일반 사역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일반 사역이 아니라 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또 하고 계세요. 네. 이 장애인 사역을 결단하게 되신 동기가 좀 궁금한데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현재 가서 봤는데 그 마음이 생기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주로 한국에서 있으면서 특수교육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가 네. 있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네. 경우는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고 네. 저희 또 남편 선교사는 특수체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네. 필드에서 장애 교육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네. 또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극률한 마음을 네. 저희에게 넣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장애인 재활원 그곳에서 봉사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네. 학교를 끝나면 토요일날 재활원에 가서 하루 종일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 씻기고 먹이는 일들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 나이에 그런 그래서 마음 친구들이 저를 보고 참 굉장히 쉽지 특별하다고 않아요.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증 장애 아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그 학교를 가지 않은 토요일이면 저는 항상 재활원에 가서 그 중증 장애 아동들을 밥 먹이는 일 네. 그리고 그 친구들 좀 케어하는 일 네. 그런 일들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냥 자원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육적으로 마음을 네. 주시면서 아프리카에 특별히 그 특수 선교 어린이들 위한 교육 선교 네. 그쪽에 대한 마음의 꿈을 갖게 되면서 네. 아프리카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역 같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또 특수교육 사역인데 네. 이렇게 또 귀한 마음을 어린 시절부터 품었다라는 게 참 네. 감동이네요. 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희가 2013년 7월 달에 미국에서 파송을 받고 나왔고요. 네.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제 새롭게 11년을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10년, 11년이 아니고 10년이 네. 끝났고 피리어드 한 피리어드 끝났으니까 새롭게 이제 1년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비기닝, 어겐 네. 이렇게 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10년을 사역을 하고 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워밍업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떤 점들이 후회가 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저희 부족한 성품들이 오히려 또 우리 현지인들에게 네. 덕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 네. 오히려 그러한 정말 부족한 저의 모습을 다시 이렇게 다듬는 시간, 그리고 또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잘 이루지 못했던 시간. 그래서 오히려 돌아보면은 잘했던 것보다 네.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기억들이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었다면 그 현지를 잃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어떤 후회 아쉬움. 네. 그래서 오히려 10년 동안 선교에 대한 워밍업을 했던 시간이라고 네.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본 게임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런 빈 마음이 좀 있지만 좀 네.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 자리와 후회까지도
선하게 쓰시는 분이시니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네. 저는 아멘. 실수했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멘. 밑거름으로 사용하신다. 네. 우리 라는 걸 제가 생각에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생각은 실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네. 하나의 과정일 수 있으니까 네. 하나님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리셋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네. 거예요. 아멘.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네. 네. 주셔서 지금 10년을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잠시 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또 그동안 고갈이 됐던 어떤 맞아요. 그런 은혜를 네. 다시 한번 채우는 네. 시간이 되셨을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주신 또 그 은혜를 또 딱 우리의 또 무기 삼아서 이 세상에 또 맞서서 네. 또 우리는 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준비의 시간이 되시고 네.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네. 됩니다. 본격적으로 좀 사역 이야기로 좀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지 벌써 10년. 제가 영상으로 보내주신 영상을 잠시 봤는데 정말 들풀들로 무성한 숲풀밭을 거닐고 계시는 영상을 분명히 봤는데 네. 장면이 딱 바뀌더니 너무 동화 속에서 나올 것 같은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곳에서 건축 선교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아마 우리 공무원 아나운서께서 보셨던 곳은 네. 저희가 두 번째 사역지인데요. 아, 저희가 지금 네. 10년 동안 개척지가 2개가 있었는데 네네. 그중에 특별히 그 동쪽의 끝 우간다의 끝이고 넘어가면 케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4년 전에 그곳에 저희를 부르셔서 장애인 공동체 마을에 대한 꿈을 주셔서 그곳에 네. 사역을 시작해서 그곳을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 그 가나안 장애인 공동체 마을이라고 네. 저희가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엔 특수 학교가 있고 그 특별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들,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네. 특별히 발달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그곳에 특수학교를 세워서 네.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곳에 또 장애인 직업 재활, 네. 신체적인 기능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네. 그곳에 재활을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로 그곳에서 지금 현재 학교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네. 오픈이 돼서 장애인 직업 재활학교가 그곳에서 지금 현재 시작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현재 저희가 교회를 네, 건축을 해서 네. 체프를 통해서 그곳에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주변 커뮤니티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예배 사역이 그 안에서 있고 청소년 예배 사역 예, 그 다음 세대 네. 그 부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저희 농장 예, 그다음 또 저희가 그곳에서 우리 현지 건축 양식을 통해서 저희가 건축을 지금 현재 도메토리를 저희가 기숙사를 지어서 네. 한 80여 명 정도가 함께 숙박을 하면서 그곳에 보딩 시스템으로 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 마을이 현재 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이 두 번째 마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도 지역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네. 그곳은 이제 에이즈 마을이에요. 네. 미국에 있는 헤비타트 프로그램에서 세워놓은 그런 마을이고요. 이름 네네. 자체는 프렌십 빌리지라고 하지만 정말 길거리에 있는 여러 여성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나 에이즈 걸린 여성분들을 다 이렇게 다 컬렉해서 그 안에다 마을을 한 집마다 이제 지어놓은 그런 곳에 저희들이 네.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아프리카는 그 안에 본인들이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미국 스타일로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집이에요. 네. 공간들이 없이. 근데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 많고요. 남성들은 그 넓은 마을 136채나 되는 집을 지어놓고 네. 한 여성당 아이들이 보통 3명에서 4명씩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마을에 있는데도 남성들 한 6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싱글 마더들이 주로 있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살고 네. 있는 우리 가족들이 네. 보통 그 부모가 없는 또 자녀들이 그 친척들과 함께 살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HIV라고 그러죠. 네, 에이즈에 걸린 여성들이 네. 그 안에서 또한 장애인 여성들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참 많이 소외가 되어져 있던 그룹의 여성들이 네. 한 마을 안에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마을 안에서 저희가 교회가 지금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족의 여성들이 오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고
네. 보통 20개 언어가 그 마을 안에 지금 돌고 있어요. 20개 언어가요. 네. 우간다는 부족이 한 50개 정도 부족이 되죠. 네네. 그 중에 아직도 지금 현재 많은 부족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소통을 안에도 어떻게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영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네. 그래서 부족 간에 좀 약간 그 안에 또 갈등이 있어서 그렇군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합을 이루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건 단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네. 그리스도. 아멘. 문화와 언어와 또한 그들의 부족과 이런 네. 모든 것이 백그라운드가 달라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2015년부터 그곳에 어린이들이 한 끼 식사가 참 어려운 그 가정 속에 있어서 저희가 피딩을 해서 급식 네. 사역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아이들이 그 많은 그 음식을 먹고 자랐던 아이들이 지금 다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네. 어린애 3살 뭐 그렇죠. 2살 된 아이들이 밥그릇 가지고 와서 음식을 받았던 10년이란 시간 아이들이 동안. 네.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그 아이들의 니드가 음식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네. 비전, 꿈, 맞습니다. 라이프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서 네. 저희가 지금 그곳에 청소년 비전 센터와 그다음에 어린이 비전 센터를 건축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돼서 네. 올해부터 이제 유스 비전 센터에서는 그들을 위한 직업 기술과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린이 비전 센터에 대한 비전은 네. 그곳에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애프터스쿨을 통해서 다시 교육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네. 다시 또 다른 어떤 교육과 말씀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단순히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워낙 삶의 소외돼 문제. 있던 네.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이분들이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장케 하는데 그럼요. 목표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삶 가운데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이 네. 이제 세상 가운데서 격리되어 있는 모습들이 아니고 네.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자들인데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장애인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도 하지만 그 마을은 특별히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개척했던 마을 같은 경우는 소외된 지역이에요.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고 네. 더 많은 악유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언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네. 청소년들이 한 500명 그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까지 한 600명의 아이들이 그 마을에 있어요. 한 마을 안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들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네. 그들에게 이제 오픈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네, 것들에 네. 대한 희망의 주는 메시지를 거. 네. 저희들이 이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 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 학교도 만들고 그런 신앙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의 어떤 그런 메시지는 어떻게 잘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은 그냥 와서 단순히 그런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교육만 받고 돌아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열매가 정말 좀 어떻게 맺혀지는지.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멘. 드러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을 하게 되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그것을 삶으로 그들이 경험할 때 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 직업 재활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카펜터, 네. 그다음에 우리 테일러링, 그다음에 신발 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컴퓨터로 직업 와. 기술을 장애인들이 보지도 못한 네. 한 번도 그 부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직업을 직접 배우면서 저희가 제자 훈련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날마다 아침에 예배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1시간씩 앉아서 그들이 성경을 같이 읽고 네. 그리고 주말이면 함께 예배하고 그 배운 것을 또 직접 나가서 현지 커뮤니티 교회를 찾아가서 네. 찬양부터 말씀 설교와 나눔까지 그들이 다 섬기면서 직접 본인들이 이제는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나가서 삶에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져서 네. 더 이상 가려져 있는 이제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로서 네. 아멘. 굉장히 그 지역 커뮤니티도 굉장히 놀라고 있고 네.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내 그렇죠. 자녀가 네. 우리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이게 파워풀한 복음 전도 네. 선교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 미국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도 참 스트러글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우간다 지역에 계신 장애인 부모님들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네. 거 정말 그분들에 있어서는 기적을 그렇죠. 체험하고 정말 있는 그런 것 것 같습니다. 네. 기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가능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네. 부모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굉장히 능동적이지를 못했어요. 네. 가능할까? 정말 이렇게 왔는데 자녀들이 1년 동안 직업 기술을 배워서 컴퓨터를 통해서 본인들이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컴퓨터 네. 기능, 그다음에 직접 신발이 제작되어져 나오고 침대와 의자를 만들고 그걸 보면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네. 네, 그것만큼 그 정말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님들한테 영광 관심의 같아요. 대상이 네. 아니었던 아이들이에요. 네. 워낙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건강한 아이들이 그들에게는 관심이 되거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네. 그리고 이들에게 자녀들. 교육을 시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네. 제가 한번 오픈의 하우스를 하면서 부모님들을 인바이트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의 표정이 얘네들이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들어오셨는데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네. 너무 그리고 놀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네. 지원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네. 또 이제 이게 이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고 본인들이 다른 분들에게 더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까지 사실은 장애라고 하는 개념이 우간다에서는 저주라고 하는 개념과 네. 같이 이렇게 결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부끄러워하고 아이들을 숨겨놔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의 표정부터 일단 너무 밝고 그리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에게까지 네. 주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주가 축복이 되었다라는 말의 뜻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네네. 선교사님. 부모가 봤을 때도 자기 아이의 어떤 그런 상황이 참 저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직접 보고 나서는 정말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고 정말 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저희가 축복의 집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네. 그 사역에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에게 쉘터를 짓고 그것을 네. 통해서 예배를 세워가는 사역이에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넘버원 축복의 집 대상자가 마테오였어요. 마테오. 네. 근데 마테오의 집을 갔을 때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로 이렇게 장애를 이렇게 저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 저희가 그 마테오 집을 본 게 네. 마테오의 집에는 형이 4명의 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마테오가 막내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만 5인 집이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병이 있어서 죽고 네. 둘째, 셋째, 넷째가 건강한 아들들은 다 그 집에서 죽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살아있는 거는 막내 마테오밖에 없는데 남편도 죽었죠. 남편도 네. 몇 년 전에 또 떠났고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보라고 네. 남편도 아들 넷도 건강한 아들들은 다 병이 들어서 죽고 막내인 마테오만 그것도 그 뇌성마비였죠. 중증 뇌성마비. 그렇군요. 말의 기능도 안 되고 네. 그런데 그 막내로 태어난 마테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마테오만 살아남고 네. 모든 남자들은 다 그 가정에서 네.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네. 근데 또 마지막 살아있는 건 또 장애 아들 하나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마테오 때문에 그 가정에 축복의 집이 지어졌고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마테오 집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네. 그 가정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커뮤니티에 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아멘.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연약한 자녀를 통해서.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엄청 많은데 3분의 1도 커버를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1년을 해도 그 네. 10년의 스토리를 다 말 못하는데 어떡하죠? 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네네. 사실 이 방송 이후에 저희가 따로 녹음의 네네. 시간을 녹음 할렐루야. 스케줄을 좀 감사합니다. 잡았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좀 뭐야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끝나 이러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이 방송 끝나고 또 녹음을 네네. 또 해서 다 많은 우간다 사역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테니까요. 네네. 앞으로 또 우리 편성될 때 우리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네. 2024년 시작됐습니다. 우리 우간다 선교 어떤 소망과 기대를 품고 계시는지 좀 마무리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축복의 네네. 인사 말씀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년이니까 네. 축복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축복하고 싶은 건 우리의 삶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 아멘. 저는 그것을 가장 축복된 삶이다. 네. 저희는 우간다에 있으면서 그 부시 지역에서 하늘만 보는 선교사라는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만 보고 사는 선교사. 네. 하늘만 본다는 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모든 공급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늘 하늘과 가까이 가장 살고 있습니다. 네.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2024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세 번째 개척지 남아행고라 그런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개척지 특별히 무슬림이 굉장히 강한 지역의 장애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저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곳에 땅 끝에 끝으로 가신 선교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세요 하시지만 이 삶 가운데 예배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네, 저희 다음 시간 또 더 많은 이야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마당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장애 선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박민수 전 선교사님 그리고 이순영 선교사님 모시고 우간다 장애 선교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해주신 두 분의 선교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